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경정시험이 오늘 마쳤는데요. 여러분 시험 어떠셨습니까? 단문이 좀 의외였죠. 사실 이렇게 의외인 단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추세가 이렇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에서 실체 진실주의가 나왔듯이 경찰 승진에서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단문이 나온다. 이것은 엿먹어라 라고 낸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단문의 점수는 일단 쓰는 것을 전제로 5에서 7점, 최대 5에서 7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는 25점 이상의 차이 날 수 있는 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보시고 실제 단문을 한 2페이지, 단문당 2페이지, 3페이지 쓰는 것은 그렇게 큰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세밀세밀하게 배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 사실관계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실관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볼 때 이 앞쪽 부분의 사실관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실관계 양자가 되어 있는 사례 형사소송법 문제에 의해서 앞뒤가 좀 섞여 있고 가운데를 조금 바꾼 형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책에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들이 어떤 바탕하에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X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복용 전력자 A로부터 마약 판매업자 갑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첩보를 입수하면 최소한 주관적 혐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이제 갑의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X는 A의 협조를 얻어 갑을 검거하기로 계획하고 A에게 마약 판매업자인 갑과 접선해 달라고 의뢰했다. 며칠 후 A는 친구 B를 통해 갑과 친구 B를 통해서 갑과 연락이 되었고 서울 서초역에서 마약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서초역에서 잠복 중이던 X는 2017년 12월 5일 14시경 지금 보니까 A에게 접선해 달라고 의뢰했고 분명 함정수사인데 그냥 접선을 해서 갑과 연락이 되었고 마약을 거래하기로 했다. 서초역에서 잠복 중이던 X는 2017년 12월 5일 14시 시간이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야 되죠. 서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A와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긴급 체포했다. 그래서 사경 X가 갑을 마약 거래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갑이 A에게 건네준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압수했다. 여기에서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압수를 했고요. 한편 현장 주변에 있던 B는 갑과 A의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 B가 이제 거래 현장을 목격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포와 압수한 시점이 2017년 12월 5일 14시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A는 같은 날 땡땡 경찰서에 출석하여 X에게 갑과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을 진술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A가 마약류 거래 사실을 진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참고인 진술서를 썼고요. 그러나 A는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경 X는 2017년 12월 6일 10시경 그럼 시간을 한번 딱 체크해 봐요.
24시에서 4시간 빠지니까 좀 20시간 경과 후네요.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부평역 인근, 여기는 서초역인데 부평역 인근에 있는 갑의 주거지를 수색해서 서랍장에서 엑스터시 10점을 압수했다. 자, 이후 X는 압수한 위 알약 10정에 대해서 감정을 하든 계속 압수 필요가 있고 갑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12월 6일 18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사는 검사가 사실은 신청한 게, 사경이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신청한 게 중요하죠. 2017년 12월 7일 10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판사는 12월 7일 20시에 영장을 발부했고요. 자, 1번 논점 정리와 결론을 별도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전체 결론 쓰지 말고 문항별로 문제점부터 써라 이렇게 주어졌네요. 먼저 사경 X가 긴급 체포한 것은 적법한가? 긴급 체포 요건과 절차는 준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와 가서 전형적인 논점, 선행 절차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X가 알약 10정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냐라고 하는데 영장주의 예외, 그죠? 그럼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설문 1에서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되느냐, 선행하는 함정 수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자체 두 번째 압수와 관련해서는 영장이 없기 때문에 212에서 218조의 예외를 충족하느냐. 그래서 목차를 그냥 나눈 거죠. 긴급 체포의 적법성에서 그 자체는 적법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써먹는 거,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 확보 절차에서,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 확보 절차에서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도 당연히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선행하는 바로 함정수사를 살펴본다. 이걸 이제 일로 써가지고 하나 선행 절차 위법성, 그래서 함정수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이 허용 범위에서 이제 허용 범위에서 이제 주관설부터 뭐 객관설, 주관설, 통합설. 판례는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해서 범위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여러분들이 주관설을 하든지 통합설을 하든지 사실 객관설을 하든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는 뭐 결론 자체는 저는 교재에서 판례처럼 좀 좁게 얘기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범위를 유발했나요? 원래 범죄를 거래하던 자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달라 이런 정도로 사술계략이 쓰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함정수사가 적법하고, 그러면 그 결과 사안 적용하면 긴급 체포도 어떻게 사안 적용하면은 적법. 오케이.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함정수사를 위법하다라고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고 서술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실 상당히 그 다음 얘기, 함정수사가 위법하니까 긴급체포도 위법하고 그 다음에 연이은 압수도 위법하다 해서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위법하다고 서술했다고 해도 뒤에 이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서술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서술했다라고 해서 나 점수 확 깎고 나 망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건 아무런
결론이 아닙니다. 부가 사정을 얘기하고 항상 학설에 대한 결론, 판례가 정확히 나오고 학설 판례 검토 나오고 하면 기본적인 배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부평역 인근에서 이제 압수를 했다는 거죠. 체포는 서초역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압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영장주의 예외 찾아가는 거. 자, 이 사안은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체포 현장도 아니다, 범죄 장소도 아니다. 항상 장소부터 살펴봐는데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 단계가 아닌 거 216조 2항, 강제수사 아닌 거 218조, 압수가 아닌 거 216조 1항 1호, 체포 현장이 아닌 거 216조 1항 2호, 범죄 장소 216조 3항,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되면 결국 217조 1항으로 갈 건데, 자, 217조 1항과 관련해서 이제 조문 한번 쓰고, 여기에서 이제 장소적 범위,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소적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딱 쓰고, 사실 대상물 논쟁도 있는데 대상물은 뭐예요?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마약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물 생략해도 되고, 일단 217조 1항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뭐냐, 그런데 문제는 217조 2항에 따라서 여기 사후영장, 여기 보니까 구속영장만은 청구를 했는데 사후영장, 즉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217조 1항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압수를 한 것, 압수수색을 한 것 괜찮고, 장소적 범위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배점 포인트죠. 이건 서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적절히 써주시고, 무엇보다 사후영장 청구가 없어서 위법하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해서 긴급 체포는 적법하고 압수는 위법하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답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긴급 체포 함정수사가 위법하다, 긴급 체포도 위법하다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를 위법하다고 서술할 때, 서술했을 경우 이때가 이제 문제인데, 이때는 어떻게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고 서술을 했으면 217조 1항 2항에 따라서 이제 압수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여기다 플러스 선행 절차 역시 위법하다, 이것까지 쓰면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체포, 즉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쓰고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쓰셔도 이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마음 동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실 이게 엄밀히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엄밀히 보면은요, 갑의 피고 사건에서를 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에서 A는 정보원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여기 간부를 기소했다. 아니, A를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원으로 써먹고 기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검사가, 원래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A가 피고인이 됐다면 A가 좀 다른데, 물론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니죠. 이제 A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와 관련해서 참고인 진술서라고 했고 참고인이라고 했고, 뭐 갑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압수를 했으니까 추론돼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어떤 사람에는 A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를 A 사건으로 가가지고, 이제 A 사건으로 가서 이제 푼 사람, A에 대한 사건으로 가서 풀면은 뭐 실질이 피신조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서술을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점수 배점을 어느 정도 적게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은 A에 대한 사건으로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A가 아니라 값에 대한 사건. 그래서 일단 배점이 15점이니까 이 문제점 다음에 이제 312조 5항하고 313조 1항의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혹은 312조 5항에 의해서 조서에 기재해야 마땅할 피의자의 진술을, 그래서 312조 5항의 입법 취지, 조서에 기재해야 마땅할 피의자의 진술을 경찰관들이 진술서, 수사기관의 진술서로 제출토록 강요해서 313조 1항을 적용시키고자 하였던 과거의 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서 313조 1항과의 관계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작성 과정에 개입을 했을 때 312조 5항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312조 5항을 타고 나서 그러면 참고인 진술 조사가 되니까 312조 4항에서 적실특 반대 신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A가 보복을 우려해서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실특 반대 신문,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해서 314조와 관련해서 이 필요성 조문 한번 쓰고 신용성 요건을 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관련해서 검사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고, 신용성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반대 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두 개를 다 쓰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구분을 안 썼다, 혹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 안 썼다 하더라도 양에 맞게만 쓰시면 특별한 배점은 차이를 두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보복을 우려 자취를 감췄다 정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 해결을 하게 되면 314조의 요건이 뭐 동그라미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정 요건하에 검사가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비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B는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 출국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 이거 사실 사례집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 설문 3과 관련해서 문제점 이외에 일단 참고인 조사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이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니까 이를 통해서는 본인이 안 나오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고 진술 확보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인데, 이거 알아서 쓰면 되죠. 어느 쪽으로. 증거보전부터 쓸 수도 있고, 이제 증거보전부터 쓸 수 있고, 아니면 증인신문부터 써도 좋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증거보전 조문과 관련해서, 뭐, 검사, 피의자, 피고인 하면 검사만 써도 되고요.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증거보전의 일환으로. 184조 2항에서는 이 증인신문의 일환으로 행하는 증거보전 과정에서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 권한이 있다. 그래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력 행사에 가능해서 구인을 통해서 좀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네 번째 뭐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증인신문부터 써도 좋고 증거보전부터 써도 좋은데, 이제 멋진 답안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15점이라고 하면 뭐 문제점과 결론 1점씩 있다고 하면 뭐 참고인 조사 2점,
그러면 3점, 나머지가 이제 5점, 5점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한 5점, 5점, 아니면 6점, 6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때는 이제 좀 차이점을 이제 부각을 해서 서술한다. 그러면 이 6점을 올 곳이 맞죠. 근데 이제 이쪽에 다 써놓고 차이점을 부각을 못하면 답안이라고 하는 건 외형도 중요한데 조금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에서 뭐 주체가 검사에 제한되고 할 수 있는 게 증인신문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쪽에서는 불복이 안 된다. 근데 이쪽은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류의 열람 등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적절한 검사가 보관하고, 그래서 서류 열람 등사가 안 된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부가적인 거죠. 그래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증인신문으로 하는 게 좀 검사가 선호하는 그런 체계다. 기타 이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증거 개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알고 써도 쓰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형사 피해자의 절차상의 지위, 과거에 경찰 간부 시험에는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알고 써도 사실은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썼을 때 최소한 이 증거 개시와 관련해서, 이 증거 개시라는 용어가 사실은 명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 보관, 피고인 보관, 그다음 법원 보관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한 양을 서술한다면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겠다. 물론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한 10점, 12, 3점은 적게 맞겠죠. 그리고 그 12, 3점 정도는 사례에서 충분히 또 커버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는 쉬운 것 같지만, 이 사례가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특히나 증거보전 같은 경우에서 준비를 정확히 사례로 준비를 안 했다 하면은 좀 마이너스 요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경정 승진 문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